네, 오늘은 펀메드 정보 검색 시간이고,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교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기본적으로 펀메드와 통제어 자연어, 펀메드 검색 실습 이 3번까지가 펀메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통제어와 자연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되면은 4번과 5번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접속을 하실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속을 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뒤에서 안내는 드리겠지만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 2만 종 정도의 저널들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를 접속하셔야지만 원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료로 이제 전체적인 의학과 관련된 주제 분야만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서지 정보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서지 정보라는 것은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의 원문에 있는 그 원문 자체에 있는 내용을 다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 정보에 대한 정보, 즉 서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이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알려진 정보에 대해 기반해서 어떤 특정한 연구들을 찾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펀메드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펀메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매들라인이라는 것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들라인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리학 간호보건 분야에서 5,200여 종의 주요한 저널들을 색인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매들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5,200여 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생리학 간호보건 분야의 주제만 포커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해당되는 주제 분야에서 발행되는 모든 전 세계의 저널들을 다 모으기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모든 저널들이 다 신뢰도가 높고 피어 리뷰가 잘 되고 저널로서 아주 구성이 잘 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쏟아지는 아티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분야의 상위 20% 정도의 저널들을 읽게 되면은 그 신뢰도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저널들을 봤을 때 해당 분야를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5,200여 종의 저널들을 별도로 색인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매들라인을 검색하려면 원래는 유료입니다. 이 유료인 데이터베이스를 펀메드를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펀메드를 통해서 주요한 생리학 간호보건 분야의 저널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펀메드 검색은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추천되는 키워드를 주게끔 자동 키워드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키워드 추천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문헌 내에서 많이 색인되어 있는 키워드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많이 입력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표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은 뭐가 있냐면은 수정된 키워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타가 입력이 됐을지라도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혹시나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구문을 의미합니까? 라고 해서 수정된 키워드를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렬 방식은 베스트 매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베스트 매치 자체는 문헌에 대한 결과들, 즉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서 결과값을 보여줄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키워드 연관성 있는 결과순을 정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펀메드에서 기본적인 서치를 하시게 되면은 연관성이 높은 문헌들이 앞쪽으로 배치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앞쪽으로 배치되는 문헌들이 리뷰 아티클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시는 경우들은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스트 매치로 놓으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스트 리스트 방식으로 놓으시게 되면은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최신 지견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렬 방식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렬 방식을 결정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뭐 PC가 이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들을 활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입력한 사람은 이제 의도한 바가 있을 거예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키워드가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했으면 좋겠고 2022는 아마 연도, 킴제는 저자명을 의도했겠죠.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춰서 자동 도구, 분석하는 도구들로 인해서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결과들 같이 타이틀과 저자명과 그 연도를 매칭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입력한 결과들에 대해서 자동 분석 도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은 서지 정보를 찾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티클의 참고 문헌에 있는 하나의 아티클을 확인하고 싶을 때 펀메드에서 타이틀부터 쭉 입력하게 되면은 타이틀이 워낙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긴 내용들을 다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오히려 뒤쪽에 있는 간단한 서지 정보들, 저널 네임, 그다음에 그 출판 연도, 본론 넘버, 첫 시작 페이지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결과와 함께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이틀부터 다 입력을 해야지만 아티클이 매칭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뭐 DY 정보만 입력을 하셔도 대부분 요새는 매칭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과 이니셜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매칭은 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은 명확하게 매칭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된 이름 결과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펀메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ORC 아이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하고 있는데 이 풀네임이고요. ORC 아이디를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1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개인의 아이디 넘버를 받게 됩니다. 아마 논문을 출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오키드 넘버를 직접적으로 저자의 오키드 넘버를 기지에서 내라라는 이런 식의 투구 정도도 보셨을 거예요. 오키드 넘버가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orcid.org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계정을 생성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계정을 만드시면 지금처럼 16자리 디지트 넘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넘버를 가지고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 업적들이나 나의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곳에서 학위를 수료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이저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 해당되는 나만의 프로필 페이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관리된 프로필 페이지에서 내가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작업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특정 저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ORC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RC 아이디 같은 경우를 꼭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도 연구물을 관리하거나 연구 업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학술지를 검색을 하실 때는 대부분은 약술지명을 그냥 입력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검색에 있는 태그를 입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러드란 저널을 찾을 때 그냥 블러드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당연히 좀 이렇게 다른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블러드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가까로 저널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저널 네임 필드만을 지정해서 검색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지정 영역을 검색 영역을 지정시키는 이런 것들을 태그라고 부르게끔 되어 있고요. 이 검색 태그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의 옵션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가까로 저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필요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태그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메드에 접속을 처음 해보시는 또는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된 결과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 결과를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기 때문에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좋은 데이터베이스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내가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앞전에처럼 이렇게 내가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103건의 결과가 등장했을 때 이게 과연 다 적합한 문헌들만 등장을 했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로 뒷페이지에서 안내드리는 것처럼 이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103건이라는 결과라는 거는 이 내가 입력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딱 명확하게 103건의 아티클이 펀메드에 탑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아티클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들도 보게 되면은 103건의 결과들 중에서 한 1, 2페이지만 좀 넘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아티클인데 리뷰 아티클에서 좀 앞쪽에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검색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을 읽었을 때 내가 입력한 주제 키워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된 키워드를 잘라서 분석을 해서 검색을 시키다 보니까 검색 키워드의 일부분만 매칭이 시켜서 실제로는 연관성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들이 등장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검색식,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가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아티클이 만약에 5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0개가 딱 있다. 그러면은 펀메드 같은 경우는 50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딱 100건 정도 매칭시키지 않습니다. 한 1000건 정도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50건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50건을 딱 타겟팅하기 위해서 30개만 검색을 시키게 되면 그건 아주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누락이 너무 많죠. 누락 건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락을 시키지 않는 범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검색 결과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검색어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들은 이제 이러한 결과도 혹시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일말의 연관성이라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50건의 타겟팅을 최대한 해주는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50개를 보기 위해서 1000개나 보여주는 펀메드가 아니라 그러면 50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200건 정도 보여주는 펀메드를 원하게 되겠죠. 근데 200건도 사실 많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0건 또는 90건 이렇게 해서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싶은데 그 포커싱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펀메드에서 사용하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라고 불리는 메쉬라는 통제어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포커싱을 좀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검색의 정확도를 굉장히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통제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통제어는 사실상은 임상 현장에서 뭐 RCD 분류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다양한 표현형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표현형을 하나를 딱 집어서 그 표현형으로 ICD 분류의 코드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 병명, 그 대표하는 병명이 바로 통제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동일한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그 다양한 표현을 하나의 언어로 통제시킨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통제어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돼서 내가 논문을 검색한다라고 만약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입장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을 할 때 A라는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저도 알코올 디펜던스로 검색식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죠? 비저자의 논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저자 역시나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비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비저자의 논문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알코올 어딕션도 검색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만 검색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른 저자들이 어떻게 표현형을 어떻게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매번 검색을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메드와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지만 단수형이나 복수형들도 또 구분해서 또 검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적합한 문헌 찾기랑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펀메드를 만든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인 NLM에서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A라는 저자의 논문과 B라는 저자가 펀메드의 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논문을 사람이 직접 읽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 인덱서라고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 메시 인덱서가 직접적으로 논문을 읽고 각각의 논문에다가 메시 통제어를 세기어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서는 알코올리즘이라는 대표 용어로 통제를 하자라고 이미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A 저자의 논문을 읽고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세기는 A 논문에 해놓고 B 저자의 논문에도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세기는 해놓게 됩니다.
그 앞전에서 우리가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을 찾을 때 각각의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들어가 있던 키워드를 일일이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 인덱서가 색인해 놓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색을 할 때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쓰는 게 바로 태그가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을 한 번의 키워드 검색으로 다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통제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펌메드를 아까 접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펌메드 탭이 있습니다. 펌메드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생의학, 간호, 보건학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주제 도서관들은 펌메드가 대부분 메인 페이지에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펌메드 탭을 선택하시고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아래 창에 보시게 되면 펌메드 홈이 있습니다. 이 펌메드 홈을 누르시면은 펌메드 창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열려진 펌메드 창에서 바로 우리가 펌메드 검색을 지금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메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펌메드 검색 창이 있는 화면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4개의 아이콘이 있게 되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익스플로러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는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새 탭이나 새 창에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펌메드 검색 창을 하나 지금처럼 띄워놓을 거고요. 메시를 검색하는 창을 하나 별도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새 탭에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탭에 열려져 있는 메시 탭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펌메드 검색 창과 메시 브라우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라는 브라우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래 있는 설명처럼 메시라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사용하고 있는 통제 어이시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쓰게 되냐면은 바로 펌메드 아티클을 색인할 때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라는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 즉 앞전에 설명드렸죠. 개념을 여러 가지 표현용으로 쓰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어떤 걸로 대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사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전에 했던 알코올 디펜던스 한번 볼까요?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는 용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통제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메시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의 임상에서 쓰시는 다양한 용어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이런 용어가 메시 용어로 있는지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터텍 같은 경우는 마이오카르디아 인팍션으로 이런 식으로 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로바 스피탈 같은 거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우로바 스피탈 카디악 얼스트나 이렇게 연관성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다이아베티스로 입력하게 되면은 102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앞전에 알코올 디펜던스로 입력을 했을 때는 딱 한 건의 결과만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아베티스로 입력했을 때는 여러 건의 결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의 이 메시 통제어로 활용되는 이 부분들에 다이아베티스라는 키워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뒤쪽으로 하게 되면 이 설명란에 다이아베티스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사전은 하나만 딱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매칭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만성 스트레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되면은 정확하게 매칭되는 용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라는 통제어는 좀 특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저가 매칭된 게 딱 단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그 여러 건의 결과 중에서 내가 의도한 바와 매칭되는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해당되는 매칭되는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성, 만성 이런 식으로 어떤 스테이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메시 통저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저라는 거는 모든 용어에 모든 개념에 대해서 다 통저를 만들어 놓지는 않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번에 보이신 것처럼 PTSD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좀 용어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전어를 투과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저자 키워드를 메시 키워드로 입력해서 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PTSD와 관련된 논문 썼다라고 하면은 저자 키워드에 PTSD라고 입력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 디소더즈, 포스트 트라우마틱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뭔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형은 아니지만 메시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키워드에다가 메시 키워드 넣어라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 키워드는 무조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들은 그냥 자연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로 검색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그 알코올리즘 용어를 가지고서는 이 페이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페이지를 하나씩 나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교환에는 이렇게 페이지의 내용을 일부분씩 좀 잘라놨는데 각각의 항목들을 지금 이 브라우저, 메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쭉 보시면서 각각의 영역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 브라우저 내부는 정보들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섹션별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코올리즘 이렇게 중요하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메시 통저가 되겠습니다. 메시 통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주표목, 서브젝트 헤딩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이름을 외우시기보다는 이게 바로 메시 통저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알코올리즘으로 통제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게 되면은 서브헤딩즈라고 이렇게 밑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알코올리즘이나 이 주표목, 즉 메시 통제를 세부 주제로 제한할 수 있는 부표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박스를 통해서 주제를 한정시킬 수 있는데 일단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가 많은 상태에서 그 아래 보시면 별도의 체크박스 2개가 더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메시 검색을 할 때 좀 더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옵션만 일단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옵션들이 지나고 나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등장하게 되는데 엔트리 텀즈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표현들의 자연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자연어들은 모두가 요 통제어로 씁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자연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통제어가 맞게끔 잘 선정하게 된 거죠. C 올소의 부분은 지금 내가 선정된 알코올리즘과 또 연관성이 있는 메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메시 키워드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 검색을 하는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트리 형태의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시소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를 계층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은 트리 형식으로 해서 상위와 하위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언어들을 계층형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검색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를 활용해서 펌메드 검색을 하실 때는 이 펌메드 서치 빌더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메시 브라우저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메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알코올리즘한 용어로 찾게 됐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고자 하면은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확인하시고 이 아래쪽에 네모칸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직접 타이핑도 가능하고요.
편집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Add to Search Builder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키워드와 함께 검색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Add to Search Builder 한 번은 클릭하시게 되면 자, 그 상태에서 이 키워드와 태그를 그대로 들어가셔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펀메드 브라우저를 띄워놓았었죠. 이 펀메드 브라우저 오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82,373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82,373건의 결과는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문헌들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문헌만 등장했는가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면은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아티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에는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는 타이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알코올리즘이라는 걸로 입력을 했는데 이거와 동일하게 매칭돼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아래쪽에 초록에도 아마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없을 겁니다.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스크롤을 쭉 끝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거의 끝까지 내리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이 항목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티클을 읽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티클의 원문을 읽은 메시 인덱서가 이 아티클에서는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는 용어로 이 논문들이 대부분 구성이 된 거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메시텀즈 항목에다가 알코올리즘이라고 이렇게 세 개너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검색을 할 때 이 알코올리즘이라고 이 색인돼 있는 이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 검색이라는 거는 타이틀과 초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고 색인해 놓은 이 영역을 검색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 용어는 결국은 그 하나의 아티클마다 뭐 한 개부터 열 몇 개, 15개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이 좀 양의 개수는 아티클의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 아티클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이 메시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티클은 알코올리즘 관련돼서 바이오마커스에 관련된 연구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트먼트 아웃컴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코올리즘 문헌을 확인했을 때, 원문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아이콘들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즉, 항상 펌메드 검색했을 때 타이틀 우측에 아이콘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콘 위쪽에 있는 걸 누르시면은 그 해당되는 펌메드에서 연결해 놓은 것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또는 연구실이나 어디 해외에 나가셨을 때라도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Find It 버튼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펌메드에 검색하시게 되면 이 Find It 버튼이 있게끔 되어 있고요. Find I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창이 새로 열리게 되면서 여기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의규정 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등장이 되고요. 이 링크는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어떤 동일하게 PDF를 보실 수 있게끔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 검색을 진행해 봤는데 메시 검색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는 알코올리즘이라는 메시 용어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색할 때 그냥 알코올리즘이라고만 검색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통제어를 확인했잖아요. 메시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이게 통제어니까 통제어 검색 알코올리즘. 근데 지금 보면은 20만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8만 2천 건 정도였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냐면은 그냥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펀메이드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에서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검색을 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즉 검색창 바로 아래 있는 어드밴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디까지 검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드밴스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히스토리라는 게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펀메드에 검색을 한 번 입력을 해서 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히스토리로 쌓이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한 거는
요 옆에 있는 디테일즈라는 거에 꺽쇠교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코올리즘은 메시텀으로 검색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리즘이라고만 검색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즈라고 하면서 이 용어를 이렇게 분석해서 검색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굉장히 길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헌들, 즉 주제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헌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텀을 내가 확인했을지라도 메시텀에 대한 검색은 반드시 이 태그를 붙여서 같이 검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메시텀만 넣으시면은 앞전처럼 트랜슬레이션 해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메시 검색을 할 거야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 어딕션 하고 가까로 메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검색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용어에다가 내가 가까로 메시라고 넣는데 왜 메시 검색이 안 됐지?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용어는 메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펀메드 창과 메시 브라우저를 양쪽으로 띄워놓은 이유는 여기서 메시텀들을 확인하시고 그걸 그대로 펀메드 창에 와서 검색을 해주시는 것.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이셔서 한쪽에서 메시텀 확인, 한쪽에서 검색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메시텀이 아닌 거에다 가까로 메시를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메시 검색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메시 용어로 넣어주셔야지만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 검색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알코올 등 가까로 메시를 검색하게 되면은 타이틀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 새긴 텀들을 확인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이 메시 텀에서 알코올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이 등장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떠올려 주시면은 검색할 때 우리가 메시 검색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소로스 검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앞전에 용어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트리 형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상이어와 하이어로 포함되는 관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다이아베티스로 다시 한번 용어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왜냐면 알코올리즘은 가장 하이에 있는 매칭되는 용어라서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적절하진 않고요. 다이아베티스의 첫 번째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쭉 역시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페이지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소러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키워드의 아래쪽에 여러 개의 키워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가 당뇨병과 관련한 검색을 할 때 1형 당뇨, 2형 당뇨도 모두 검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통지어는 1형 당뇨, 2형 당뇨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용어로 검색을 해줍니다. 이 상위 용어로. 즉 1형 당뇨, 2형 당뇨의 위에 있는 이 용어로 검색을 해주면 돼요. 가장 위에 있는 용어로. 그 다음에 이걸로 똑같이 펌메드에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제가 특정하게 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스트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6번 타이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타입1 다이아베티스로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타입1 다이아베티스로 되어 있죠. 네, 저는 당뇨병으로 입력했는데 1형 당뇨도 같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메시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메시텀 확인해 보니까 저는 당뇨병으로 매칭을 시켜서 검색을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트리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검색을 했죠. 네. 근데 검색된 결과는 이게 매칭된 게 아니고 타입 1으로 매칭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위어로 검색을 했을 때는 그 상위어의 개념과 함께 아래쪽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번에 검색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아래에 뭔가 용어들이 있게 되면은 해당되는 용어와 포함돼서 하위에 있는 것들까지 싹 다 포함돼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메시 검색을 할 때는 한 번의 검색으로 같은 아래쪽에 있는 개념들까지 모두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장점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용어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용어들까지
다 검색어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 검색 결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들이 상위 개념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용어들 그냥 다 포함시키기에는 너무나 로드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시소러스라는 구조로 해결을 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검색 옵션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이저 토픽 방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알코올리즘 검색 결과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82,000건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결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컴팩트하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걸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앞전에 알코올리즘 결과로 다시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메이드 서치 빌더는 딜리트, 백스페이스로 지워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알코올리즘이라고 찾아 있는 이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서패딩들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부분은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하신 상태에서 우측에 Add to Search Builder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체크 하신 상태에서 Add to Search Builder 하시게 되면은 아까는 가까로 메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가까로 MAJR로 잡혀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6만 1000건으로 11,000건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확실히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네 번째 아티클 들어왔는데 메시텀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메시텀들이 있게 되지만 이 여러 개의 메시텀들이 이 아티클의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모두 다 대표하기에는 너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메시텀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이 논문을 주요하게 나타내는 것들에다가 별을 1개에서 5개까지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 또는 5개까지 키워드. 지금 보시면 알코올리즘 키워드의 별표가 찍혀져 있고요. 알코올리스 어너니머스에다가 별표가 하나 더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티클은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티클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뭐 이제 뭐 사이코테라피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아주 주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주요한 내용에다가 별표를 찍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알코올리즘 메시로 했을 때 82,000건이었다가 61,000건으로 확 감소를 하게 된 거는 앞전에 메시로 검색했던 거는 알코올리즘과 연관성 있는 문헌들이긴 하지만 아주 주요하게 다룬 거는 6만 1000건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1000건 아티클은 정말 알코올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사라진 11,000건 정도는 뭐 대조군의 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트리트먼트가 좀 더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주요하게 다른 주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토픽은 해당되는 아티클 키워드에서 좀 더 포커싱을 딱 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또 메이저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메이저 토픽도 해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부표목이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용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특정 주제로 그룹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저는 진단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이아고니스나 다이아고니스틱 이미징 이런 연관성 있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진단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Add to Search 빌더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까로 메시라는 형태와 함께 굉장히 긴 형태의 구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박스는 하나만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한 번에 체크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만들어진 구문을 복사를 해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9,234건을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주제 중에서 이 중에서 알코올리즘 메시 중에서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코올리즘 슬러시 다이그노시스. 그래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논문은 지금 알코올리즘 두 개가 색인돼 있죠. 하지만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테라피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게 아니라 다이그노스와 에피데미올로지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 내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려면 캔서 서바이벌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놓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이콜로지랑 스태티스 앤 뉴로미컬 데이터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표 목록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 브라우저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안에 있는 서플먼트리 컨셉인데요. 앞전에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위권 막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 결과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들은 이제 뭐 한 5페이지쯤 검색 결과 5페이지쯤 가게 되면은 뒤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붙은 경우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메시 브라우저의 결과처럼 아까 메시 결과처럼 굵은 글씨로 등장하고 있지만 뒤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키워드가 태그가 붙어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안 보이냐면은 시소로스가 없습니다. 서플리먼터리 컨셉은 무조건 시소로스가 아예 없어요.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서플리먼트 컨셉은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 디지털 오르가니즘 텀들을 별도로 추가해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는 통저예요. 통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갱신되는 건 대부분 매년 말, 그러니까 12월쯤에 이제 갱신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생성된 언어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또는 뭐 이제 통합하는 개념들, 사라지는 개념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1년에 한 번 갱신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생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19이 굉장히 유명한 경우입니다. 코비드-19이 10월, 11월 말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때 그 문헌을 검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빠르게 문헌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메시 갱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검색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럼 검색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Add to Search 빌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붙게끔 되어 있고요. 태그와 함께 복사해서 그냥 똑같이 검색에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플리먼트리 컨셉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메시 통제어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 너무나 많지 않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서플리먼트 컨셉을 놔두게끔 되어 있고요. 서플리먼트리 컨셉에서 메시 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통제해야 될 개념들이 많지 않은 그런 물질이나 뭐 질병 같은 경우들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제가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넣었던 키워드들은 메시 텀즈 항목에는 없고요. 이 바로 아래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쪽으로 또는 서브스텐스라는 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검색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제어 검색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통제어 검색은 매일 색인가가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50개의 건수를 딱 타겟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60개, 70개를 딱 타겟팅하는 방식이 바로 통제어 메시 검색이 되겠죠. 자연어 검색은 확장성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은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한 것보다는 통제어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 검색 건수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정도율이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도대체 자연어 검색은 많이 주는가? 바로 키워드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왜 키워드를 자동으로 변환하느냐?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놓치는 문헌이 없게끔 민감한 정도, 재현율을 엄청 높여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능, 기본적인 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어 검색은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셔야 됩니다. 자연어 검색이 왜 필요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인덱싱 렉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헌이 출간되게 되면 온라인상의 EPUB으로 먼저 출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몇 시텀이 색인되는 데까지는 한 달이 걸릴지 뭐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인이 완료가 된 논문들은 통째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색인이 되지 않은 논문들의 경우에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전에 했던 키워드 중에 그냥 알코올 어딕션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어로 검색하기 때문에 마음껏 검색을 해놓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모스트 리스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2번 키워드 같은 경우, 2번 문헌처럼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라고 등장하는 문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온라인상에 먼저 추가된 논문이 되겠죠. 이런 논문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역시 정상적으로 타이틀과 초록은 다 당연히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추가돼서 출판사에서 펌메드 정보를 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5월 12일 날 등장한 논문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메시텀이 없습니다. 메시텀을 색인하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시 색인가 읽고, 물론 지금은 아예 사람이 다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계로 반자동 색인 같은 개념들을 좀 도입은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기계가 완벽하게 색인을 다 잡아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이 한 번 더 검수를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 타임렉에 걸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타이틀은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좀 더 타이틀을 명확하게 해드리게 되면은 명확한 타이틀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게 타이틀에게 등장한 아티클이 되겠는데 역시나 온라인에서 퍼블리시된 아티클이에요. 4월 19일 날. 그래서 이 아티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통제가 없습니다. 아직 메시텀이 색인되기 전이에요. 퍼블리케이션 타입까지만 색인이 되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자연어 검색에 반드시 필요하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최신 문헌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할 때 그냥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레이저 설저라는 키워드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보일 때 극명하게 보이실 때가 있으셔서 펌메드여서 레이저 설저리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설저리로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은 교환은 이제 이전에 캡처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컨셉 다른데 14만 청건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어드밴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검색했는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열심히 트랜슬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된 결과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포함하게 되게 되냐면은 초록의 시작 부분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고 초록의 끝쪽에 설저리가 들어가 있어도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재현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레이저 설저리는 하나의 구문으로 아마 입력을 하고자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을 일치시키는 경우는 앞뒤로 따옴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단어 이상의 구문인 경우에는 내가 이 구문이 하나에 딱 매칭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따옴표로 묶어서 검색하게 되면 4,912건은 딱 주게 됩니다.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저 설저리가 딱 붙어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드밴스에 가서 똑같이 따옴표를 묶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이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동으로 구문을 변환하는 과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즉 자동 변환하지 마라는 명령어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구문 검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매칭시켜라는 검색인데 이 구문 검색은 펌메드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 같은 현 세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검색 툴들은 다 따옴표를 묶어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구문만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도 4,912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올필드라는 영역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필드라는 영역이 검색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레이저 설저리라는 명칭이 타이틀의 초록뿐만 아니라
어필레이션 이런 영역에 등장을 해도 검색 결과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워드가 가능하면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매칭률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까로 TIAB라고 이렇게 뒤쪽에다 입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해 보시게 되면 TIAB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타이틀과 초록의 영역만 검색하도록 지정시키는 태그예요. 원래는 가까로 타이틀 슬래시 앱스트랙 가까로 닫고 이렇게 풀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가까로 TIAB로가 입력하셔도 동일하게 인식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로 TIAB로 검색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올필드의 4,900건에서 4,025건, 한 900건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진 900건은 아마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만 레이저 설저리가 구문으로 등장한 결과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레이저 설저리라는 어떤 우리가 키워드로 선정한 이 검색식 자체가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됐게 되겠죠. 구문 검색을 안 하면은 너무나 많은 범위를 검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필드로 하게 되면은 좀 불필요한 게 좀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그 노이즈만 줄여서 타겟팅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을 할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구문 넣으면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잡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정확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확도를 높이면서 누락되는, 놓치는 게 생기면 안 돼요.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문과 태그를 같이 써주게 되면은 불필요한 검색 결과만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을 좀 종합을 해서 실제 검색에서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를 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 논문을 좀 가지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된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결국은 어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코올 의존도를 낮췄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연구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아티클들에 대해서의 어떤 제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모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좀 더 디벨롭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사전적인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스마트폰 앱과 어떤 음주, 즉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에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펀메드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방식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 모바일 앱 이런 식으로 내가 산행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이 204건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결과인지. 자, 왜냐? 자동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다 보니까 아마 연관성 없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심지어 누락된 연구 결과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래서 나는 의도한 바가 있지만 검색자의 의도를 이렇게 한 줄로서는 이제 펀메드가 이해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200건, 200여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는 연관성 1도 없는 이런 논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RCT라고 등장하게 돼서 이게 굉장히 좋은 논문인가라고 했는데 막상 연관성 1도 없는 논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앞전에 배우셨던 거를 좀 활용하시려면 한 6단계 정도를 거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먼저 구체하신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신 다음에 키워드 선정 단계를 거치시고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다시 재검색을 하시고 다시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주제 구체화입니다.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시고 나서 내가 검색을 하는 단계까지 가시기까지에는 대부분 연구 계획서라던가 어떤 노트라던가 어떤 기본적인 코어되는 참고 아티클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즉, 굉장히 장문의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길고 긴 내용들 중에서 내가 검색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제를 구체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 과정에서 좀 실수하신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첫 번째, 너무 일반적인 용어들을 선정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인터베이션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다 빼셔야 됩니다. 왜냐? 일반적인 용어들은 검색 결과를 굉장히 많이는 보여주기는 하지만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들만, 즉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어만 높아지고 정확도는 엄청 떨어져서 내가 그걸 눈으로 골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적인 용어도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연령, 또는 특정 투약량 또는 어떤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일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문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45세 이상 성인들을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성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티클에도 평균 연령 21세 여대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성인 여성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티클의 검색 결과 내에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만 보셔도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거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고 주요한 개념을 딱 꺼내주시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어에 이것도 필요한가 저것도 필요한가 많이 넣으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꺼내셨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검색 전략을 수립하시는 방법은 불리한 연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불리한 연산자로 사람과 기기가 소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불리한 연산자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어떤 개념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검색 전략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 정보학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간편하게 기기한테 명확하게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불리한만한 게 없습니다. 불리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언어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불가능한 부분,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대부분의 검색 툴들, 웹포털 검색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불리한 연산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불리한 연산은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검색 전략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검색 전략은 알코올 중독 세트와 스마트폰 앱 세트에 대해서 and를 조합한 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언급한 논문들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는데 오늘 우리는 펌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만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연구하는 분야, 주제 분야에 따라서 또는 어떤 내가 아티클의 종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다양한 서지 정보원들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CI급 저널들에서 전주제 분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메모돼서 하지는 않고요. 여러 개의 주제 데이터베이스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같이 검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펌메드도 미국 국립의학도서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북미 쪽 데이터에 굉장히 충실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더 유럽 쪽이나 뭐 제3세계 지역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EMBase라던가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색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 영역들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시고 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통제어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제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통제어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펌메드는 메쉬라는 통제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메쉬 통제어를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통제어를 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어를 통해서 정확도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할 거고 자연어를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어는 뭐죠? 최신 문헌을 보시기 위해서죠.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문헌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우리가 추출한 개념에 대해서 자연어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다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이유는 자연어는 많이 선정할수록 좋아요.
자연어는 많이 선정하시면 최신 문헌들의 재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연관성 있는 그 키워드들은 최대한 많이 선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검색 전략을 개념적으로 수립을 해놨는데 이 검색 전략을 수립했던 거에다 키워드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통제어와 OR 개념으로 유사한 키워드를 타 OR로 묶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알코올 중독 세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도 세트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엔드로 조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체화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실제로 수행해 주시면 되세요. 검색은 고급 검색에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드밴스 서치는 항상 검색창 아래쪽에 어드밴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앞전에 히스토리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위에 뭔가 검색어로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을 보셨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빌더가 되겠습니다. 빌더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영역을 지정해서 검색하는 키워드 부분이 되겠고요. 빌더에서 입력된 검색식은 히스토리에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펀메드에서 어드밴스 서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서치로 가시고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일단 히스토리를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히스토리 테이블 우측 상단에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지워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빌더에다 검색식 입력하게 될 건데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것대로 그 검색 전략대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에 세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찾아놔야 되겠죠? 앞전에 알코올리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알코올리즘에 대한 메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전에 계속 하셨으니까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자,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에 오셔서 이제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 두 개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위쪽은 태그가 없을 때 쓰는 창이고요. 아래쪽은 태그가 있을 때 쓰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그가 없는 건 위에, 태그가 있는 건 아래에. 저희는 지금 태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시고, 서치는 그냥 검색이 돼요. 펀메드 화면에서. 그래서 서치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 가장 우측에 있는 꺽쇠기호를 마우스를 올려보시게 되면은 Add to History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dd to History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검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어 검색을 한 줄을 만들어놔요. 요 뒤에 솔트 바이 모스트 리스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렬을 모스트 리스트로 바꾸면 등장하고 되어 있고요. 베스트 매치면 솔트 바이가 표시가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 82,373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그러면 이제 위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태그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항상 권장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메시 용어로 선정한 용어를 한 번 더 자연으로 검색을 해주세요라고 꼭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알코올리즘은 용어를 그대로 논문의 타이틀이나 초록에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연어 검색이 아예 안 되겠죠? 메시 영역, 아까 보셨죠? 전체 페이지에서 메시 텀 영역만 검색을 이거로 하기 때문에 자연어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이 1번 검색식은, 이 결과는. 그래서 알코올리즘을 자연어로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스페이스를 하나 두시고 입력하시고 OR 그다음에 또 스페이스 한 번 더 입력하십니다. 이렇게 알코올리즘 하나의 키워드와 함께 스페이스, OR, 스페이스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R로 계속해서 묶어 나갈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이제 키워드는 또 오게 될 텐데 오게 되는 키워드들은 알코올리즘과 연관할 수 있는 키워드 다 꺼내시면 되세요. 물론 이런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되면은 뭐 논문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임상 현장에서라던가 다 꺼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엔트리 텀즈. 아까 기억나시죠? 엔트리 텀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키워드들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구문이기 때문에 다운표랑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세요. 구문은. 그 다음에 지금 알코올리즘 한 단어에도 다운표를 묶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 단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늘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이게 이 구문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걸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운표를 넣어주고 있어요. 알코올 어디션 넣었으면 또 OR 스페이스 하시고 다른 키워드 또 뭐 알코올 디펜던스 뭐 이런 거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많이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지금은 실습이니까 이렇게 3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쭉 입력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 all fields로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all field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너무나 불필요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려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앞전에 가까로 TIAB라고 손으로 입력하던 거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타이틀 앱스트랙 설정해 주시고 우측에는 애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해 주시고 애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태그가 입력이 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키워드들이 OR로 입력은 되어 있지만 각각의 키워드 뒤에 각각의 타이틀 앱스트랙이 자동으로 다 입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각각로 TIAB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금방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to history 하시게 되면 42,452건. 뭐 저랑 지금 건수가 다르시게 나타났으면은 키워드를 저랑 다르게 넣으셨거나 또는 다운표의 위치가 달랐거나 또는 OR이 아니라 AND로 넣으셨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이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교환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했고 네, 자연어를 똑같이 검색 필드 지정해서 동일 개념과 OR로 조합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통제어와 자연어를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트를 만들 때는 이 검색식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1번 검색식, 2번 검색식을 제가 다시 다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샵 넘버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샵 1번과 샵 2번, 뭐 만약에 히스토리를 안 주셨으면 저랑 번호가 다르실 수 있는데 샵 1번 그리고 스페이스 OR 샵 2번. 아까 OR로 조합했던 방식 그대로 1번과 2번 검색식을 OR로 조합해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97,029건이라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돼서 정확도 높고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은 세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알코올리즘 세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3번까지. 그럼 지금부터는 4번, 5번, 6번을 통해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샵 7번을 통해서 각각의 세트, 완성된 세트끼리 AND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AND, 기억나시죠? 요 벤 다이어그램. 요 AND를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차근차근 그 교환에 있는 내용과 그 모양과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시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앱이 어떻게 통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엔트리 텀즈가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시소러스 구조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서치 빌더는 이제 지워주셔야 되겠죠? 서치 빌더는 지운 상태에서 똑같이 add to 서치 빌더 눌러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가까로 메시를 카피하신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에서 아래쪽, 태그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죠. add to history를 누르시게 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시 검색인 14,798건이 검색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연어 검색 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메시로 쓴 용어를 꼭 한번 넣어주셔야 되시겠고, 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단수형과 복수형은 각각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복수는 한 번에 검색이 그러니까 단수 넣었다고 해서 복수형이 같이 검색되거나 복수형 넣었다고 해서 단수형이 같이 검색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다 넣어주셔야 되세요. 뭐 뒤에 더 넣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 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dd 하셔서 타이틀 앱스트랙. 요 타이틀 앱스트랙은 한번 고정시키면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add 하셔서 아래쪽에 검색시 완성시킨 다음에 add to history. 그러면 4번과 5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샵 4번과 샵 5번을 OR로 조합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세트인 19,644건. 물론 이제 자연으로 더 집어넣게 되면은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샵 3번과 샵 6번이 AND로 조합을 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게 되면은 65건이라는 결과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은 아까 그냥 자연어로 그냥 우리가 알코올리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이렇게 그냥 검색하게 되면은 119건이라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건, 50건 정도가 확실히 40건 정도, 50건 정도가 결과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적게 나타나게 돼 있죠. 물론 아마 자연을 더 집어넣으면 더 재현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들은 뭐 어떤 경우가 되게 되냐면은 이제 교환 건은 204건에서 84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불필요한 결과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경우들 다 사라지고 정확도 있는 논문들만 거의 남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아마 204건에는 누락된 논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누락된 논문이 아마 84건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념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204건이라는 논문 안에 84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204라는 논문과 84라는 논문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재현이 된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누락된 거 그러니까 재현 정확도 있는 것들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현이 안 됐던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연구 주제나 선정된 키워드에 따라서 결과가 오히려 늘어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게 건수가 몇백 건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몇천 건씩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검색을 했나 주제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방식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검색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보실 수 있어서 확실히 더 좋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면은 이걸 구성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눈으로 다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시고 놓치는 것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검색식을 짜는 것들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5분도 채 안 걸리고 금방 끝날 수 있는 작업들이 됩니다. 그냥 통제와 선정 이렇게 아까 순서대로 계속 반복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게끔 됩니다.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색된 결과 65건은 65라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이 결과 내에서 좌측에 있는 필터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이 필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제한들을 두시고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필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필터는 어플라이드 되게 되면은 클리어를 하시지 않으시게 되면 그 다음 검색, 다다음 검색에도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클리어를 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검색 결과에서 원문 보시는 거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similar articles라는 기능이 있는데 similar articles라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은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초록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아티클을 넣고 초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similar articles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similar articles는 뭐냐면은 앞전에 찾았던 뭐 65건의 논문들 중에서도 굉장히 코어가 되는 논문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 코어 논문과 연관성 있는 유사한 논문들을 찾고자 하실 때는 이 similar articles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 제가 찾은 이 논문의 메시점을 분석을 해요. 메시점을 분석을 해서 유사한 문헌들을 similar articles, 메시가 유사한 문헌들을 similar articles에 뿌려주기 때문에 유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문헌들, 관련 있는 문헌 확장을 살펴볼 때 굉장히 자주들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검색 결과 저장은 세이브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요새는 엔드노트 같은 서재 관리 도구 프로그램 활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럿 기능은 이제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세요. 개인 계정 어디서 생성하시게 됐냐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여기 통하셔서 구글 클라이언트로 구글 계정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만드시고 나면은 이렇게 얼럿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얼럿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 되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검색을 했잖아요. 이 복잡한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많지가 않거나 또는 이 주제로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결과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검색을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검색 입력하기도 이걸 몇 번씩 입력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물론 검색식을 잘 저장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매번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얼럿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색을 끝내고 얼럿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검색식이 전체가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검색식을 자동으로 monthly, daily, weekly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된 결과들을 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기 자동으로 돌면서 검색된 결과가 제 이메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식을 앞전처럼 만들어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저널명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가까로 TA가 가까로 저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저널에서 논문이 새로 출간되게 되면은 또 입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 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펌메드에서 매번 해당되는 저널이 나왔는지 저널에서 뭔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메일로 타이틀가 초록에 오게 되면은 눌러서 원문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펌메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서 뒤쪽에 있는 내용들 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의 가중치를 가중도로 부여하게끔 되는 게 구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앞뒤로 바꿔서 배치를 했을 때 검색된 결과들의 순서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국은 내가 어떤 용어가 더 중요한지를 앞쪽에 배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 학습 검색 쓰실 때는 항상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구문 검색이 있었잖아요. 이 구문 검색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히프레체 아스트로플라스티라고 그냥 입력하시게 되면 32만 건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이 구문만 딱 묶어줘도 62,600건으로 컴팩트해지면서 결과들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법 중에서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and, or, not을 쓰실 수 있는데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하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불리한 연산자를 대문자로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구문으로 기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입력했을 때는 31만 7천 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불연을 하시게 되면 17,100건을 좀 더 컴팩트해지게 됩니다. 결과도 바뀌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소가로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은 우선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OR을 먼저 우선적으로 연산하고 그 다음에 AND 연산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 이제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 결과가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펌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먼저 검색을 하시고 구글 스칼라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려요. 대부분 이제 연구자한테 여쭤보면은
요새는 뭐 구글이나 AI를 사용해서 먼저 검색을 하시고 펌메드로 그 다음에 넘어가신 경우들 많으신데 원래는 펌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구글이나 AI는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AI는 보조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냐면은 AI 같은 경우는 결과들을 잘 정리해주고 요새는 RAG 기능으로 인해서 실시간 외 탐색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셋이 오픈되어 있는 논문들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돈을 주고 구독해야 되는 것들은 원문을 학습하지 못해요. 원문 없이 그냥 초록만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문에 있는 데이터들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새는 이제 기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추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GPT 툴 같은 경우를 쓰시게 되면은 GPT 툴 중에서 추론 기능들은 할루시네이션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티클들을 확인하게끔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AI를 이제 보조적으로 쓰실 때는 중요한 거는 이 프롬프트를 잘 써서 질문을 던지셔야지만은 내가 연구하는 주제와 밀접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가장 프롬프트 작성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시고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잘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것보다 이제 베리에이션 된 툴들이 굉장히 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찾으시는 거는 뭐 이제 다른 잘 쓰여진 프롬프트 찾는 방법은 구글링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질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GPT 툴에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질의를 던지면 됩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와 대화를 하면서 프롬프트를 좀 수정 작업하시는 거를 하신 다음에 그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헌을 서치할 때 요새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딥리서치 기능이 생겼죠. 딥리서치 기능은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딥리서치는 내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연구 계획에 맞춰서 논문들을 리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리뷰한 논문들의 URL들을 보게 되면은 다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만 보고 있다는 걸 대부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perplexity.ai도 무료로 딥리서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건인가 무료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딥리서치 기능을 여기서도 활용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 앱 같은 경우는 딥리서치 기능은 아니지만은 내가 입력한 질의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로 참고 문헌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참고 문헌들을 좀 내가 찾는 방식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펌메드는 불리한 연산으로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연어 질의를 넣으면 되겠죠. 사이스페이스닷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딥 리뷰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의 똑같이 딥 리서치처럼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밀라티클 기능 같은 경우가 AI로 활용하는 경우들은 시밀라티클의 기능을 커넥트페이퍼스닷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아티클에 DOI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DOI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매핑을 시켜서 인용수가 높고 출판 문헌간 유사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매핑해서 보여주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GPT로 쓰여진 글에 관련돼서는 저자의 글을 분석해서 휴먼인지 로봇인지 판독하는 툴들도 있기 때문에 챗GPT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글들을 직접적으로 논문에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AI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AI 트라이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내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챗GPT에다가 물어보는 AI에 대한 질문들처럼 똑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뭐에서 앞전에 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영문으로 질문하셔도 되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센스의 장점은 웹 오브 사이언스 내에 색인돼 있는 논문들, 즉 SCL급 저널들의 논문들만 확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참고문헌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얻으시려면은 검색 전략 단계에 따라 검색 수행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항상 통제어와 자연어 선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어는 정확률을 높이는 그리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글이나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조적인 도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하시면서 뭐 이제 펀메드 검색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돼서 뭔가 필요하신 사항들이나 어떤 관련된 연구 내용들이 있는데 좀 모르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 연관된 부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홈페이지에 Q&A 또는 뭐 이메일, 전화 그다음에 뭐 대면 또는 시톡으로도 뭐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CM시톡에 뭐 이승재 사서팀의 이승재 찾으셔서 도서관 사서팀 이승재 찾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